3학년도 6월 학평 고2인데 지금 내신으로 출제가 되는 지문이고, 이 완전경쟁시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존 지식이기 때문에 일단 개념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 이제 서울대에 융합학부들이 생겨나면서 벤처경영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경영학과가 있고 경영학과 내부에서 교수님들 몇 분이서 이렇게 만드신 벤처경영학인데, 보통 이 학문의 전체를 처음 도입하는 과목이 개론이라는 과목이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주에 보통 3시간 수업을 하고, 보통 한 학기가 한 15주, 20주 정도 되니까 45시간 정도 해가지고 수업을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3분 만에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시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과점 시장이 있고요, 완전경쟁 시장이 있어.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 지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지문 자체가 학교의 원래고사나 혹은 내신으로 바로 연계 출제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이거를 다룬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문제를 분석해서 출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신에 외부 지문을 내거나 이어지는 내신 자료들에서 이게 눈에 자꾸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흐름이 있고, 우리 시간 단축, 그 다음에 01권 경제 패스트트랙의 뒤쪽에 보면 제가 출제 예측이 되는 지문들로 뽑아놓은 것들에 이게 엮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꼭 잡아주셔야 되고, 시장의 종류는 독과점 시장과 완전경쟁 시장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꼭 보시면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피터 테일이라는 사람이 쓰진 않았고 스탠퍼드에서 스타트업 강의를 했었을 때 그거를 스탠퍼드에서 스타트업 강의를 수강했던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즉 그 피터 테일이 진행했던 수업에 필기 교재를 썼는데 너무 좋아서 그거를 출간을 했고, 그게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야. 이거는 여러분이 창업, 스타트업을 한다 또는 뭔가 경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바이블 같은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일단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뭔가를 하는 개념은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반면에 이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약간 경영학과 다르고, 이거는 스타트업에서 하는 일종의 기법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학문들인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독과점 시장의 대표는 유튜브예요. 우리가 어떤 영상을 찾아본다 그랬을 때 유튜브에 무조건 오잖아. 유튜브는 당연히 구글이 소유하고 있고, 그럼 구글의 제일 큰 서비스는 뭐냐면 검색이잖아. 그러니까 구글은요, 전 세계 검색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검색할 때 돈 내지 않잖아. 근데 얘는 돈을 어떻게 벌까? 얘는 당연히 광고 수익을 버는 거예요. 그럼 보자, 얘들아. 구글의 광고 수입은 왜 나는 거냐면, 검색 시장이나 영상 시장을 독과점 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독과점을 해야 수익 발생이 돼.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은 결국에는 이윤이 0에 수렴을 해.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대한항공을 경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원가 100에다가 이윤을 100 정도 붙여가지고 열심히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후발주자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네 원가는 120 정도 들지만 얘네가 여기다가 한 40 정도만 붙여가지고 팔면요, 얘는 200인데 얘네는 160에 파니까 40만큼의 가격 격차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왜? 40이 더 싸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에어프레미어라는 회사가 나타나요. 얘네는 원가가 후발주자니까 130 들더라도 이윤을 10만 보는 거야. 그럼 얘네는 140이니까 20이 더 싸니까 당연히 소비자는 C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당연히 A는 어떻게 해야 돼? 옮겨가는 거 냅두고 있어야 되나? 아니죠. 더 낮춰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A가 아예 110으로 낮춰버리는 거야.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냥 원가 이하로 80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싸니까 이걸 사고 얘네들이 죽겠지. 이해됐어?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가격 경쟁력이, 가격 결정권이 소비자한테 있다 보니까 생산자는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이론이야. 근데 이거는 이성기체 방정식처럼 이상적인 상황에서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완전 경쟁 시장의 개념은 뭐냐? 가격 결정이 시장 또는 소비자에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이쪽으로 와볼까요? 생산자는 이윤이 0에 수렴한다. 자, 반면에 독과점 시장은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생산자한테 있다 보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생산자 이윤은 극대화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그럼 당연히 내가 창업을 한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 들어가야 되겠니? 독과점 시장을 창출해야 되겠니? 당연히 후자야.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수업은 제가 나중에 경제 패스트트랙 파트 2에서 나눠드릴 예정이고, 일단은 내신 대비로 봐야 되니까 이 정도 개념만 잡고 지문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1단락은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제를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밑줄에다가 친절하게 작은 덤표까지 써서 주제 세팅을 해놨잖아. 완전 경쟁 시장과 독과점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독점 시장이 있고 과점 시장인데 독점 시장은 시장을 100% 갖고 있는 걸, 과점 시장은 시장을 50% 이상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학문 용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두 개 기업이 50% 이상을 점유했다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개념이고, 어쨌든 아까도 얘기 나와 있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 결정권이 시장 또는 소비자한테 있는 거고, 독점 또는 독과점 시장은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한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새로운 개념 세팅을 했는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이 없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시장 진입을 막는 1. 진입 장벽이 없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고, 그래서 누구나 완전히 경쟁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는 많은 수의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3. 동질적 상품이 거래된다고 나와 있고, 4. 많은 수의 수요자 공급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크게 4가지 요소로 정리를 해놨어. 자, 이에 반해 독점 시장은 비슷한 대체제가 없다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대립되는 개념의 현관펜으로 치고, 많은 수냐 한 기업이냐,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그럼 독점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경쟁이야.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월성도로 인해 뭐가 있다? 진입 장벽이 있다요. 이런 시장 구조라고 얘기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저 따라오셔서 1단락 내용을 재구성 재처리하세요. 그래야 내용이 이대로 높아지고 변형 문제들 대응되니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1단락은 항상 얘기했다. 무슨 단락이야? 주제 세팅 단락이야. 자, 그럼 1단락을 지배하는 메타데이터가 있다고. 메타데이터는 지금 뭐 해주면 돼? 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표 처리를 해보셨더니 크게 두 종류가 있었던 거야. 자, 기업. 그래서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야. 두 번째는 무슨 시장이요? 독과점 시장이야. 정확히 독점 시장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네, 얘네는 경쟁에 있어서 얘네는 어떻게 된다? 완전 경쟁이고, 얘네는 경쟁이 아예 없어. 자, 그럼 경쟁이 있고 없고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진입장벽의 의무죠. 얘네는 진입장벽이 없는 거야.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아무나 완전 경쟁할 수 있죠. 반면 얘는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완전 경쟁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진입장벽이 경쟁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인과구조 잡아주시면 되겠죠. 시니커즈 원인 이니피렉트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진입장벽이 있고 없고 보니 진입장벽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기술. 또 자원의 희소성. 그래서 대체제가 없는 경우죠. 반면에 얘는 대체제가 있는 경우겠지. 그리고 기술도 약하고 자원 희소성도 딱히 없다면 그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겨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1단락을 왼쪽처럼 처리할 거냐, 오른쪽처럼 처리할 거냐, 당연히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걸 정리해 두셔야 서술형이 나오든 객관식이 나오든 완전하게 실력적으로 이해해서 처리가 가능해지겠다. 필기 정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하고 계십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2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인과잖아. 앞쪽에 C, 뒤쪽이 이 결과라고 쓰자. 개별 공급자, 수요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가격 결정권이 어디에 있어? 기업에 있질 않아. 기업은 즉 가격을 어떻게 된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결정을 한다? 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한다요. 시장 가격을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가 있다. 또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은 일정하고,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긁어와야 되는 거는 수요 공급 곡선이죠. 그럼 수요 공급 곡선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도 좀 이따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반면에 독점 시장은 뭐라고? 기업이 가격 결정자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었지.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요. 따라서 당연히 높은 가격 지배력도 갖는 거야.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량,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을 할까? 정리하면 이거지. 저 따라오세요. 자, 2단락에서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독과점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이 녹색은 배경식으로 알고 있는 거다. 이미 기존 기출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수요 공급 곡선이야. 자,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그려보면 당연히 quantity 양이고요. price 가격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윤이 많이 남을 거니까 생산자는 가격에 비례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소비자는 주어진 돈이 있으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반대로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비를 할 수 있고,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게 시장 가격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시장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시장한테 있다야. 자, 그럼 여기다가 써주자.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시장에 있고요. 여기는 기업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만큼을 사고 판다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반면에 독과점 기업은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그게 바로 3단락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프 한 방으로 또는 표 처리 한 방으로 내용 처리가 되고 이해가 되시는 게 당연히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친구들은 정보 처리가 될 것이고 이대로 정보 처리 당연히 해주시면 되겠고 필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단락에 나와 있는 뭐 한 단위를 판매했다, 한 개 수입이 일정하다, 어떻다 저떻다라는 거는 세부적인 정보들이잖아. 말씀드렸죠. 세부적인 정보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물론 내신에서는 세부적인 정보까지 뜯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세부 정보는 이렇게 하자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그때 한 번 더 제가 재처리를 해드리고 이 정도면 충분해.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한계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기존 기출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기출들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녹색 같은 걸로 배경식으로 처리할 부분이지 이 지문 정보는 이쪽 봅시다.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보 처리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혹시나 이제 거기까지 파야 되는 학교들이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학교들은 제가 패스트트랙에서 대비할 수 있게끔 경제 패스트트랙 흐름을 잡아놨으니까 그걸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생산량이 줄었으니까 예를 들면 봐봐. 애플을 생산량을 줄여놨어. 아이폰을 우리가 사야 돼. 그럼 당연히 100만 원 하던 거 웃돈 주고 200만 원 주고 살려고 하겠지. 또는 우리가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왜 암표가 비싸게 팔립니까? 좌석은 5만 석 정해져 있는데 보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인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원인 C 커즈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이 상승할 거고 반대의 경우 당연히 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단위를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두 단위를 판매하면 자, 당연히 그걸 다 사지는 않을 거니까 가격을 좀 더 낮춰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익 180만 원이 되고 제품 한 단위 더 판매 추가로 얻는 한개 수익은 80만 원이 된대. 자, 근데 얘들아 봐라. 이렇게 예시로 이해를 시켰잖아. 그러면 얘는 원리 이해를 하라는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얘는 예시는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특히나 괄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특히 어떤 개념을 한계 수입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느냐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니까 좀 이따 문제 관련해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처리해 봐야 될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당연히 가격보다 항상 낮아진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고 이걸 줄글로 처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 표천이나 정보 처리 또 해볼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윤 극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라는 거를 고려하겠대. 그럼 한계 비용이 뭔데? 한계 비용이 아까 나와 있었어요. 한계 비용이 뭐였는데? 자, 한 단위 더 판매해가지고 얻게 되는 수익이 한계 수입이야. 한계 비용은 한 단위 더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니겠어요? 자, 한계 비용이 뭐야? 정의가 나와 있네.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3단락으로 와서 저 따라오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개념을 일단 세팅을 하고 가야 돼?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야. 일단 여기다가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얘네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 단위 추가 생산할 때 플러스 되는 수입. 반대로 얘도 한 단위 더 생산을 할 때 들어오는 추가 사용되는 비용이겠네. 이게 바로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저 다시 따라와서. 자, 그러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더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킨대. 여기도 잠깐 끊어놓고 다시 한번 나볼까? 무슨 얘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생산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 늘린다고? 얘가 더 큰 경우라고. 왜 그럴까? 당연하죠.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하나 더 만들어서 들어오는 수입이 100이라고 한번 해보자. 하나 더 만드는 비용이 9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당연히 하나 더 만드는 게 이득이죠. 10만큼 더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 만드는데 쓰는 돈이, 수입이 100인데 하나 만드는데 쓰는 돈이 110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내가 하나를 더 만들 때마다 얼마나 손실이 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가 하나를 더 만들 때 100을 써. 90을 써. 그리고 100을 벌어. 그럼 내가 하나를 더 만들면 10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량은 늘리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 만드는데 110이 되는데 100만큼밖에 못 번다고? 그럼 하나를 만들 때마다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누가 생산하려고 하겠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한계 수입이 높으면 생산량을 늘리고 한계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생산량을 낮추는구나라는 인가가 나왔고 이거 무조건 물어보는 선지가 되는 거야. 보기로 나오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는 이런 인과적인 지점들이에요. 왜?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냐 없냐가 지적 능력을 변별하는 거라서.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후 독점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낸다. 자, 무슨 얘기냐? 아무리 그런데 한계 수입이 더 플러스라고 해도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만큼만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여태까지가 1단계고 2단계로 뭐라고? 최대 지불 용의까지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어려울까봐 즉이라고 한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해당 생산량 수용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 가격이야. 아, 그렇구나.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최종 시장 가격이다.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한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시장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독점 기업의 부정적인 부분만 얘기가 끝났거든. 그럼 독점하면 안 되는 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더 따라보세요. 자, 그 피터 티엘이 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방금 그 내용이 나와요. 아니, 그럼 독과점 기업은 나쁜 건가? 그게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공산업은 역사가 한 120년 정도 됐어요. 100년 좀 넘었습니다. 항공산업 100년 역사에 수익률이 0.8%야.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 시절의 항공이나 지금의 항공이나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항공산업으로 돈을 벌지 못해. 선생님, 대한항공은요, 이번에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그러니까 국적 항공사를 독과점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겠지. 그러니까 독과점하면 돈을 버는 거야. 나쁜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피터 티엘이 얘기하는, 자, 독과점을 하게 되면 이득은 뭐냐면 이거야. 이윤이 창출이 되지. 그럼 뭘 만들 수가 있어? AI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즉, 혁신 기술에 투자할 수가 있게 돼요. 정리하면 이거야. 얘네가 수익률이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혁신에다 투자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혁신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구글은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얘네 구글의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가 넘어가요. 그럼 40%가 넘는 영업이익 수익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수 있겠어? 혁신 기술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보면 뭐겠어요? 이 이윤만큼을 기업이 가져가니까 시장 전체에 또는 소비자한테 있어서 당연히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여기는 손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일방적인 관점이고 이득은 뭐야? 그걸 혁신 기술에 투자해주게 되면 그거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기업가라면 모름지기 어떤 경영자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 이쪽이야.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경영자 정신을 가리키는 게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경영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를 그래서 되게 제가 10년 전에 학교 다녔을 때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쪽으로 가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진입장벽이 되는 거야. 그래야 건전하게 사회가 기술이 진보하면서도 사업 지속이 되는 건데 이 구조로 가버리면 모든 사람이 불만이고 손해를 입고 사실 욕먹으면서 돈 버는 거야. 당연히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예쁜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고 사람들은 또 이런 쉬운 방향을 선택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배경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라고 여기도 잠깐 필기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도를 높이니까 저기 20초 잡아주시고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이게. 아니, 독과점을 하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데 구글 같은 독과점 기업을 왜 놔두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반독점법이야. 그래서 한 120년, 100년 전쯤에 철강왕, 뭐 석유왕, 뭐 이런 뭐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걔네들이 소유했던 독과점 석유 기업이나 전기 기업을 싹 다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글도 제일 무서운 게 반독점법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독점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가에서 뭐로 끝났어? 독과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나에서 해결법으로 뭐가 나온 거야? 공정거래법일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진 않아. 그런데 뭐라고? 얘네가 뭘 했을 때? 첫 번째 요건, 남용을 했을 때. 두 번째 뭐라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SKT, U+, KT 3사가 담합을 해서 통신 비용을 높여버린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겠죠. 예를 들면 또 뭐 삼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 기업들한테 쥐어 짜냈어. 그러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한 거겠죠. 그럼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경쟁이 힘들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생기니까 그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남용을 했을 때, 부당한 걸 했을 때.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게 뭐다? 퇴해 규제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볼게요. 2달러. 자,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 남용과 현실적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사업 방해하는 방해 남용이 있대.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남용이라고 불렀던 것도 두 가지가 있네. 착취 남용이 있고 방해 남용이 있는데 착취 남용 뭐라고요?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이익이 과도한 게 착취 남용. 말 그대로 착취하는 거구나. 두 번째, 방해하는 거는 뭐라고? 그래, 말 그대로 방해하는 남용이구나. 그러면 C1-1과 C1-2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착취남용이라는 것은 C1-1이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뭐 원가 오른 것도 아닌데 야, 돈 더 내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사과가 쌀 때 사놨다가 비쌀 때 판다든지 냉동창고를 가지고 그렇게 출고량을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음으로 방해남용은 뭐냐? C2-1이었죠. 방해남용 1-2였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회활동을 첫 번째 뭐라고? 부당하게 방해. 두 번째, 신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 이런 것들이래.
구체적으로 뭐가 있대? 약탈적 가격 설정,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막 10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야. 베타 조건부 거래 같은 게 있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 3번 약탈적 가격 설정, 가격을 엄청 낮추는 거야. 또 베타 조건부 거래는 뭔데? 다른 경쟁사와 거래하자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법정 요건들로 될 수 있는 것들이나, 근데 이렇게 줄글 처리하면 결국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필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재처리를 해보셔야 돼. 이걸 2번, 3번 하실수록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보가 재구성되면서 이해도는 높아지고 이 회로를 뚫어놓으면 뚫어놓을수록 수학의 킬러 문제가 풀리는 듯한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풀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영상은 잠깐 끊고요. 자, 이렇게 재구성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쓰면서 뇌로 입력이 되고 뇌에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또 재처리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크게 글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2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상황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애들이 그걸 남용하는 경우잖아. 그 남용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착취 남용의 경우와 두 번째 방해 남용의 경우가 있는데 자, 얘네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메타데이터로 정리해 볼게. 정의가 있죠? 두 번째 사례 예시로서 이해를 시킨 거야. 자, 그러면 착취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착취를 하는 거야. 그럼 착취를 한다? 당연히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게 착취. 그럼 봐라. 더 따라 볼까요? 우리 경제에서 시장의 2가지 요소는 프라이스, 가격과 퀀티티, 양이야. 더 따라 보세요. 그럼 여기서 프라이스를 가지고 착취하는 게 뭐겠어? 가격 변경일 거야. 퀀티티를 가지고 착취하는 게 뭐겠어? 출구량 변경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다 나열해가지고 처리하면 끝이 없어. 아, 착취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시장의 요소인 2가지 가격과 수량을 가지고 내가 가격을 변경할 수 있고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과도한 이득을 얻는 게 착취남용이구나. 두 번째는 방해하는 건데 누굴 방해하겠어요?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방해하는 거야.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누구겠어? 경쟁사인데 경쟁사는 2 종류가 있는 거야. 기존의 경쟁사가 있었을 거고 신규 경쟁사가 있는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방해남용은 뭐겠어? 기존 경쟁사를 방해하거나 신규 경쟁사를 방해하는 건데 그 예시도 2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약탈적 가격. 약탈적이다 번역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덤핑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그래서 원가로 팔아버리거나 경쟁자가 버틸 수 없는 가격에 팔아버리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야, 너희 쟤네랑 거래한 물건 안 대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쟁사랑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기들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지 뭐. 삼성이 반도체 만들고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 만들고 있는데 내가 저 반도체 좀 살게요 라고 했더니 야, 너희 하이닉스 거 갖다 쓰면 우리 거 못 쓰는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베타 조건부 거래라는 건데 이게 일반인 상식에 따르면 나쁜 놈들 이러잖아. 너 당장 오늘 저는 겪었어요. 왜? 야, 학원 강사도 결국 뭐야? 그래, 생산자야. 그럼 학원 강사도 누가 있겠어? 경쟁자가 있겠지. 이해됐어? 그런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막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더라고. 왜? 결국에는 다 생산활동 하는 거고 좀 건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근데 또 감정적인 게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감정도 있고 하지만 이윤추구 경제적 동물이니까 또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겠다까지 보시면 이제는 훨씬 쉬우실 거고요. 자, 넘어가서 3달러. 자, 그럼 공정거래법에서는 자, 첫 번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공동행위가 어디서 봤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C2에 해당하는 거죠. 아, 그럼 결국에는 2단락 주제를 C1, 3단락 주제를 부당한 공동행위 C2로 잡았구나. 역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부당한 공동행위, 공동이 하는 거다. 카르텔. 사실 이제 이건 번역을 해서 그런 건데 전문용어로 조폭 같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언제 경영을 하면서도 사업활동을 하면서도 하는 거지. 그래서 동일 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예를 들면 반도체다. 그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뭔가를 한다든지 뭐 통신사업자 SKT, 유플러스, 뭐 KT가 한다든지 얘네들이 자, 첫 번째 뭐라고? 경쟁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제한할 목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가격을 조절하고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 조건을 조절하고 입찰 내용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뭐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무조건 공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공개 입찰을 하는데 자, 거기에 경쟁 회사가 5개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우리 1억 이상으로 쓰지 말자. 라고 얘기들끼리 하면은 돈을 더 비싸게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부당한 합인 거죠. 그런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에 의해서 다시 사업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막는 이 4가지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그걸 막겠다는 거죠. 이때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당연한 얘기일 거고 이러한 나왔죠? 한마디로 담합이라고 하는 거야. 문제는 뭐니? 위법성 입증이 힘들어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뭐 이런 거야. 참 이거 언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되게 좀 중요하신 분이 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주가 지나도 생각나는 문득문득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국회의원 출신의 변호사가 있어요. 되게 큰 유튜브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연대 애들 모아놓고 이제 뭐 방송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제 퇴출이 당한 그분인데 그분이 하필이면 변호를 맡게 되신 거야. 그 선생님의 변호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녹취를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냐? 사우나에서 만나는 거야. 사우나에서 만나면 녹취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식인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ABC사 다 모여. 어디서 모일 거야? 카페에서 모여? 그래, 카페에서 모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녹음 기능 딱 해놔버리면은 녹취 틀어주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더니 막 이제 뭐 요즘 뭐 난리 나잖아. 뭐 저기 누구였냐 그 뉴진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카톡방 다 나와가지고 막 털고 난리가 나잖아요. 막 녹취 틀고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은밀하게 하려고 어디서 하더라? 야, 사우나로 모여. 그러면 사우나에서 얘기한 걸 누가 녹취를 할 거야? 녹취를 들고 있는 순간 저 새끼 꺼지라 그러면 되겠네가 되는 거잖아.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위법성 입증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대? 그래. 얘네가 둘 이상만 있다고 해주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우리 경쟁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어떻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심지어 실행하지 않았고 니네가 말만 맞췄어? 그래도 너희는 깜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되게 빡빡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위법성 입증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위법성 입증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겠다? 범죄 성립 요건을 훨씬 낮춰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야, 시정해.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징금 내라. 결과적으로 이런 장점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독과점 시장의 문제만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독과점 시장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재의 지문들이 실제로 고3 6월평가안이 출제된 적이 있고요.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다뤄질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구조도까지 3, 4단락 마무리 지어보시죠. 보시면 이제 C2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부당한 공동행위인 경쟁 제한을 목표로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이나 입찰 내용을 조절한 정황이 있으면 얘네는 바로 법이다. 바로 깜빵이다. 그리고 명시적이든 무시적이든 깜빵이다. 자, 그런데 입증 어려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 범죄 성립 욕구를 낮춰주겠다. 둘 이상만 모여도 범죄다. 경쟁 제한에 합의만 있어도 시도 없이도 얘네는 전부 다 깜빵이다. 마지막 이제 4단락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얘네가 성립이 됐다. 범죄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에 따라서 얘네는 처벌 또는 문제 해결해야 될 텐데 법에 따른 처벌 문제 해결 첫 번째는 뭐라고? 시정조치. 그걸로 안 되겠어? 과징금. 그걸로도 안 되겠어? 없네요. 두 가지.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끝 됐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0초씩 잡아주시고 돌아오시면 되겠고, 제가 계속 이렇게 제철해드리는 이유는 이래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면서 답 고르는데 수월하게 가시고, 그리고 이 수업이 왜 중요한 거냐면, 만에 하나 서술형 형태로 나와버리잖아요. 뭘 알고 있어야 쓰고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자신있게 쓰지. 그래서 지금 서술형이 특히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자사고 애들이 되게 제 수업을 지금 좋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자, 이제 지문으로 오겠습니다.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 33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나의 공통 주제와 구조를 묻는 문제고, 자, 1번 선지부터 볼 텐데, 시장 구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은 맞아요. 기업과 니은. 그래서 기업이 나와 있는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니은은 독점 시장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업과 니은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다양하다를 두 개 이상으로 본다면 얘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볼게요. 자, 나는요,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지금 니은, 독점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인 거고 장점으로 끝났잖아.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니은은 문제점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걸 해결하는 장점으로 끝났단 말이야. 마이너스로 끝났고 플러스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상반됐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 있는 효과들만 얘기하고 끝났으니까 상반됐다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시정조치와 과징금 어떻게 하겠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하겠다. 발전을 도모하겠다. 다 긍정적인 영향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상반이 틀렸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가는 시장에서 독점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나는 부당한 독점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를 서술하고 있다. 사례라기보다는 법이라고. 법은 원리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법과 원리라고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점이 필요한 이유보다는 독점으로 인한 결과, 그러니까 독점이 필요하다가 아니잖아. 오히려 문제점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도 나중에 추후 다룰 수 있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다른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지문은 필요하지 않고 문제고 해결하기 위한 사례가 아니라 원리, 법이 나와 있다. 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한 경제학적 대안을 제시한다. 아니, 오히려 이거 나 아니겠습니까? 얘는 오히려 문제적인 거지. 대안 제시는 뭐였다? 나였다. 4번 선지.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이다. 그렇죠. 그게 문제였으니까 나의 해결책을 찾은 거고요. 그럼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 그게 독점 시장에서의 방법들 생각을 해봅시다. 1단락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고 개념도 세팅했지만 분량으로 봤을 때 또는 A의 의도로 봤을 때는 이게 소주제 또는 숨겨진 찐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률들 일 텐데, 그럼 그걸 막기 위한 방법들을 얘기하고 나서 구체적인 법령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 출제 의도로 봤을 때는 4번 선지 제일 괜찮아 보이고, 5번 선지 볼게요. 독점이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마이너스 맞죠. 그리고 규제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책이 맞는데, 자, 뭐가 틀렸다? 제도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제도 그 자체 또는 해결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PS 구조로 봤을 때 정답은 4번이고, 그렇구나. 가의 역할은 문제제기고 나의 역할은 해결책이니까 PS 구조에 초점 두고 갔을 때 훨씬 편리하게, 훨씬 편하게 정답 선지 골라지는 경험 하셨을 겁니다. 자, 3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과 니은. 자, 보통 이렇게 가의 주제나 구조를 묻습니다. 기업, 니은, 가의 주제 구조. 아까 기업은 뭐였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었고, 니은은 독점 시장이었고, 자, 그럼 당연히 둘의 차이점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뭐였니? 그래,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지. 자,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개별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가격 수용자라고 얘기했고요. 가격 결정은 누가 한다? 시장이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1번 선지 당연히 정보가치 높은 내용 들어와 있는 거야. 저 따라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가격 결정권 누구한테 있다? 시장에 있다. 얘는 기업에 있다. 보이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 단어는 지금 1000단어가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정리해봐야 3, 40단어가 안 되거든. 이렇게 좁히는 능력이 있으셔야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 자, 2번 선지 볼게. 기업이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낮아진다. 한계 수입과 가격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고, 그 내용도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자, 3번 선지 볼게. 니은에서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 2번, 3번은 아까 가격 결정의 원리를 얘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지금 한개 생산했을 때 100만 원이었어. 그럼 2개 생산했을 때 얼마였어요? 하나당 90만 원씩 해서 180만 원에 팔았다 그랬거든. 이해됐니? 자,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야? 하나당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마이너스 10만 원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낮춰야 된다. 아까 3번 선지의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4번 선지 볼게. 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니은에 비해 개별 기업 시장 진입이 당연히 자유롭다. 여기는 독점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진입장벽에 차이가 있다 그랬었잖아. 얘는 진입장벽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올 수가 있어. 얘는 진입장벽이 있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인과구조로 진입장벽 의무에 따라서 완전 경쟁이냐 경쟁이 없냐가 나왔으니까 역시 중심 내용으로 처리가 됐을 겁니다. 나중에 5번 선지 볼게요. 기업에서는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니은보다 아니라니까. 봐.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 거야? 시장이 결정한다니까. 그럼 당연히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기업이 훨씬 낮다라고 봐야지. 정답은 5번이네. 왜? 많은 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니까 경쟁이 커져버리니까 공급자끼리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야. 정답은 5번이구나. 되셨습니까? 자, 우리 35번이고요. A를 바탕으로 보기 해석하라. 자, 우리 이제 경제 패스트트랙 교재에서도 같이 확인하셨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경제학이라는 결국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그래프 해석인데 우리가 A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가상으로 한계비용 곡선을 P1에 평행한 직선으로 그어놨고, 그럼 한계비용 곡선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 만들 때 드는 비용, 이게 바로 한계 비용 곡선인데 하나 만들 때 드는 비용 수량에 상관이 없더라. 인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계 수익 곡선은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런 거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보시면 자, 독점 기업이 한 단위를 100만 원에 생산을 하다가 두 단위를 생산하게 됐을 때 90만 원. 그래서 180만 원만큼을 팔 수 있대요. 그럼 하나당 90만 원이니까 가격이 100에서 90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 원리를 설명했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한 개 생산했을 때 100에서 두 개 생산했을 때 200이 아니라 180으로 줄었기 때문에 하나당 90만 원으로 뭐가 줄었다? 자, 가격이 떨어졌다. 첫 번째 원리인 거죠. 그래서 뭐가 늘었으니까 생산량이 늘면서 객단가는 줄었구나. 이게 첫 번째 보이셔야 되겠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수입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판매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예를 들면 하나 만들어서 팔았을 때 100, 그러면 1대 100, 두 개 만들었을 땐 하나당 객단가 90, 세 개 만들었을 때 하나당 객단가 80, 즉 기울기가 1씩 늘었을 때 X축, Y축이 10씩 줄어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1차 함수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이 꼴로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계 수익 곡선이 됐었을 것이고, 자, 그러니까 한계 수익 곡선이 왜 마이너스인지, 한계 비용 곡선은 여기서 1대 하나당 비용 똑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표현하는 거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두 번째, 그러면 언제 생산을 할 것이냐인데 여기 나와 있죠. 아니, 팔아서 돈이 더 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개 비용보다는 한 개 수입이 더 커야, 한 개 비용보다는 한 개 수입이 더 커야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득이잖아. 당연히 어디서 생산을 하겠어요? 그래요. 한 개 비용 곡선보다 크다의 영역에서 생산을 하겠네. 자, 반면에 한 개 비용 곡선보다 작다. 이 녹색 영역에서는 당연히 생산을 줄여가겠죠. 당연히 왜 그런 거야? 네. 수입 마이너스 비용을 했을 때 0보다 작다면 누가 생산을 하냐고. 자, 얘랑 동의어가 뭐겠어요? 당연히 손실이 난다지. 자, 반대로 생산을 했어.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수입 마이너스 비용을 했을 때 뭐가 커졌다? 수입이 커졌다. 그럼 수입이 커졌다. 바꿔 얘기하면 뭐다? 네. 수익이 창출됐다잖아.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따져볼 텐데요. 1번 선지. 값의 이윤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최적 생산성 수준을 파악할 건데, 자, 그러면 최적 생산량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냐? 아까 교점이라는 게 우리가 확인됐었잖아. 자, 그러면 역시 최적 생산의 조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적 생산의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 가격이래요.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생산 가격. 그게 바로 최적 생산량.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일단은 정해진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얘기야. 가격이 Q2일 때 소비자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P1인 거죠. 반면에 가격이 Q1이었을 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돈은 P2 수요 곡선이니까. 자, 그러면 자, 수익 곡선과 한 개 수익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Q1 지점, 한 개 수익 곡선 여기죠. 그 다음에 한 개 비용 곡선 교차하는 지점 여기잖아. 그럼 교차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가 됐다고 했으니까 Q1만큼 생산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여기서 가격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생산자한테 있다 그랬었죠. 여기 소비자는 어떤 가격까지 소비를 할 수가 있다? P2까지 낼 수가 있다. 그래서 Q1일 때 P2 가격으로 소비자는 살 수 있을 거니까 생산량은 Q1으로 결정을 하고 가격은 P2로 결정해서 판매할 겁니다. 자, 그럼 2번 선지 볼게. 당연히 가격이 P2냐고 물어볼 건데, 자, 봐. 값이 생산량을 Q1에서 Q2로 늘렸어요. Q2로 늘리면서 제품의 가격을 P2에서 P1으로 낮춰서 공급하겠대.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자, 어떤 상황이 됐냐면 가격이 얼마가 됐어? P2에서 P1이 됐어. 자, 즉 제품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P1이 됐죠. 그런데 한 개 비용 곡선, 즉 생산비가 얼마야? 생산비가 지금 P1이잖아. 그럼 여러분, 물건을 백날 팔아도 남는 돈은 제로야. 그러니까 이윤 유지가 아니라 이윤은 제로로 수렴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자, 한 개 비용 곡선 하나 만들 때 드는 비용 P1이죠? 그런데 판매 가격을 P1으로 결정해버리면 P1-P1, 남는 돈은 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윤은 유지될 수 없고 0이 될 겁니다. 자, 3번 선지 볼게. 값의 생산량이 Q1보다 적게 되면, 자, 그럼 봐. 값의 생산량이 Q1보다 적다? 이 영역인 거잖아. 일단 노란색 영역 자체가 어떻게 됐어? 아까 네, 한 개 비용 곡선 위에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다 이득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생산량이 Q1보다 적어. 한 개 수입이 더 커. 한 개 수입이 더 크니까 당연히 판매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고, 또 이윤 높이려면 어떻게? 그래, 이쪽 구간으로 가져야 된다니까. 이쪽 구간으로. 그러면 봐. 생산량을 어디까지? Q2까지 가지 말고 일단 Q1까지는 늘렸을 때 이득인 거잖아. 그래서 몇 번 선지? 3번 선지. 그래요. 이윤을 높이게 되려면은 Q1 수준까지 증가를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볼 거니까 아예 0이 있으면 봐봐. 0이 있으면은 생산량이 없어. 그럼 무슨 가격을 받더라도 0 곱하기 가격 당연히 뭐 1조 원 해도 0원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생산량은 Q1까지 늘렸을 때 가격을 P2로 설정해 준다면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Q1 지점, P2 지점에서 최대가 될 거니까 당연히 Q1 지점까지 상승을 시켜라. 자, 계속해서 볼게요. 값이 생산량이 Q1이고 아까 얘기했지.
Q1일 때 최대가 되니까. 그러면 그때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돈이 P2였잖아요. 그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P1이었으니까 이만큼 갭이 수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P2-P1이 수익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자, 마지막 5번 선지입니다. 갑은 이윤국 대를 위해서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 수준을 고려해서 봤을 때 시장 가격 P1이 아닌 P2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Q1, P2가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 된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1번, 3번, 4번, 5번이 보였을 거고, 반대로 지금 어떻게 됐어? 만약에 이 지점 P1만큼의 가격을 설정해버렸다면 비용과 수익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남는 돈은 0원이 돼서 이유는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P1이 됐어. 생산 비용이 P1이었으니까 남는 돈은 0원이구나. 이유는 유지되는 게 아니라 0원이 되겠구나. 정리 끝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래프 해석을 통한 문제풀이 보셨으면 35번까지 잘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36번 볼게요. 가완화를 참고할 때 A부터 C까지 들어갈 말들이야. 자, 독점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한개 비용보다, 저 아까 나왔었죠? 자, 얘가 한개 비용보다 한개 수입이 높아야 생산량을 늘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그래야 이윤이 남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독점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한개 비용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당연히 팔 때 이득을 보죠. 근데 봐라. 자, 가격이 높아졌잖아.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 수요자들은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소비가 감소되겠죠. 됐지? 자, 그럼 봐봐. 결국엔 이게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대? 해소를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독점했으면 경쟁이 없는 상태였잖아. 경쟁을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경쟁을 촉진한다. 정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꾸 반도체 얘기를 하고 그랬던 얘기가 37번 같은 사례로 적용되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37번 마무리 적을게요, 이때. 자, 반도체 판매 1위인 A사는 국내 PC 제조업자들에게 B사의 반도체 구입하지 마. 그래야 내가 공급해 줄 거야.가 됐던 거죠. 자, 그럼 봐봐. 저 따라 보실게요. 얘네 뭐 한 거야, 지금? 베타 조건부 거래한 거죠. 경쟁사 물건 사지 마라. 우리 것만 사라. 됐죠? 경쟁사 물건을 사지 않아요? 우리 걸 해주겠다. 그래서 베타 조건부 거래. 방해 남용이죠. 그래서 사례 2는 방해 남용이고 베타 조건부 거래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선지 볼게요. 사례 1을 볼게요. 국내 건설업체의 C는 D와 뭐 했어? 입찰 가격을 무시적으로 했어. 잠깐만. 2명 이상이 뭐였죠? 명시적이든 무시적이든 합의했죠? 그러면 묵시적이어도 되고. 그쵸? 그리고 2개 이상이 경쟁 제한을 합의했고 의도라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 성립 요건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건 뭐였던 거야? 부당한 공동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례 2는 뭐라고요? 부당한 공동행위야. 자, 그럼 부당한 공동행위는 아까 얘기한다. 첫 번째 요건은 뭐야? 2 이상이 합의를 해. 뭐를? 우리 경쟁하지 말자. 경쟁 제한을 합의해. 합의했는데 세 번째, 뭐만 가지고도, 의도만 가지고도 처벌한다 그랬었잖아.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4번. 왜? 실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있었으니까? 의도는 있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처벌받아야 된다. 정답은 4번 되시겠네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선생님 여기 10초씩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여러분 이거 캡처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못하신 부분은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들 하셨고, 자, 이어지는 이제 문제들을 35번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 일단 수업을 들었으니까, 추후에 제가 질문 또 받아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할 건데,